한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종목세 위주 김보람입니다. 국내 증시, 양증시 모두 모처럼 상승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는 국제 가격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반면에 국내 증시는 비교적 차분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일 옵션 만기일 그리고 15일 금통위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강한 상승,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100선까지 회복했고요. 업종 가운데서는 보험업종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생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었고 또 금통위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재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추럴 엔도텍도 9거래일 만에 하한가에서 탈출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멘토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한 종목만 추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실 멘토부터 화면 통해 먼저 소개합니다. 저평가 우량 급등주 분석 전문가 황민영 멘토 오늘 함께합니다. 네,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국내 증시 평가하실 때 외국인이 아직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말자 하시면서 코스피의 조정폭은 한 2080 부근에서 멈추지 않을까 예측하셨었거든요. 그대로 코스피는 종가 기준으로 2080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2100 부근으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몰려있는 코스닥 시장의 전망도 함께 여쭤보죠. 네. 먼저 거래소 시장에 대해서 제가 그 저번에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이 좀 컸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말씀드렸을 때 이제 2080포인트 구간대에서 이제 안착을 해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단기에 한번 밀려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결국은 그 자리는 좀 지켜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현재 거래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그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좀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514억 원 정도의 거래소 시장에서의 순매수 그리고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392억 원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외국인들의 그 매수폭 자체는 일단 거래소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392억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외국인들 결국은 국내 시장 쪽에서 아직까지 매수 포지션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가운데서 내일 옵션 만기 그 이전에 매수 확대를 아직까지 늘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일단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옵션 만기일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금통위에서의 그 금리 결정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본다면 현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 가담이 좀 큰 폭으로 이제 들어오기보다는 어느 정도 수급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 천천히 국내 시장 쪽에서 안정된 수급 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잡아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현재 거래소 시장 쪽의 흐름 동향을 보게 된다면 일단 밀려왔던 그 폭 자체를 조금씩 이제 만회시키는 그리고 저점을 2번 정도 그리고 높여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중 바닥을 형성시켜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추가 반등 여력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서 우리가 이제 흐름을 또 체크해봐야 되는데 실적 시즌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 거의 후반부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형주들 쪽에서 먼저 실적이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중소형주 코스닥 시장 쪽에서의 그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지금 남아 있는데 글쎄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반등폭 자체는 거래소 시장보다 컸어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반등폭 자체도 0.57% 정도의 그 반등이라면, 그리고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도 끊이지 않는다. 이전까지 감안해 본다면, 거래소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까지도 역시 다시 한번 정고점 자리를 또 탈환하는 그런 자리가 또는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님의 오늘 추천 종목 받아보기 전에요. 전 종목들 포트폴리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모두가 빨간불을 켜놓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조정을 마무리하고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올랐죠. 10% 수익을 내고 있고요. 대상이 14.7%, 대웅제약이 자사 제품이 나보타의 해외 진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5.2% 수익을 내고 있고요. 현대위아가 7.5%, NC소프트 역시 11.5%로 두 자릿수 수익률, 빙그레가 1.9% 그리고 LIG 손해보험이 지난주에 받았던 종목이었는데요. 어제 삼성생명 어닝 서프라이즈 있었고요. 금통위도 앞둔 시점입니다.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종목들이 현재 수익을 내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오늘 AS 받아볼까요? 일단 모든 종목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익 나는 종목들이 그래서 네, 시간은 없고.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LIG 손해보험하고 그리고 지금 뭐 과거에 좀 길었죠. 좀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현대건설 이 두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IG 손해보험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요. 네, 금통일을 앞둔 단기적인 상승일 뿐이다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추천하신 글쎄요. 입장에서. 네, 제가 LIG 손해보험을 설명드릴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네. 이쪽으로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얘기를 왜 했는지는 어떤 분이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네. 과연 이제 그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좀 네.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제가 지금 LIG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한번 눌림목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뭐 금통위 쪽에서 이제 이번에 통화 정책을 할 때 금리를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인하를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금통위 이제 그 시기가 다가오면서 결국은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지 않고 동결을 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더 높은 네.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시점에서도 역시 동결 정도를 예상을 했고 앞으로 시장에서의 그 금리는 또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바라봤기 때문에 LIG 손해보험 포함한 보험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자체는 저는 중기 또는 장기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LIG 손해보험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때도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드렸죠. 이미 그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LIG 손해보험은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보유 관점 그리고 단기적인 반등 분명 아닙니다. 그래서 끌고 가신 전략이 맞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뭐 수익률 자체가 워낙 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도 역시 매수 관점에서 유효한 전략으로 그렇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 계속해서 유지시켜 나가면서 계속 끌고 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건설이 일단 추천드린 시점 자체가 좀 오래됐죠.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리고 내려와서 결국 이제 수익을 유지시켜 주고 있긴 하지만 나중에 접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건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좀 밀렸는데 제가 봤던 건 이제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라기보다는요. 전반적인 현대건설 건설 업황 자체가 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유가의 하락이 건설업체들의 그 발목을 붙잡았던 요인이라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유가는 다시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상승 분위기가 앞으로 더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 건설 업황 자체가 국내 또는 해외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주가 좀 확대되어 나가고 그다음에 건설업황 자체가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현대건설 현재 자리 구간에서도 역시 매수 관점은 충분히 유효하다라는 전략으로 중기 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시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S는 여기에서 마무리할까요? 네, AS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AS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을 받아볼 텐데요. 오늘도 힌트 한 말씀 주신다면서요? 네, 오늘 힌트를 드릴 텐데요. 네. 자, 화면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죠. 사과네요. 네, 지금 이제 딱 보면 사과가 나와 있는데 네, 과연 어떤 힌트를 제가 제시를 해드릴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네, 원래 이제 기존에 힌트를 많이 제시해드렸는데 힌트가 너무 네.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 사실 감 왔어요. 네, 어렵게 한국의 애플이다. 이것까지 맞추시면 안 되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 이렇게 표현을 네. 했다면 저는 이제 맛있는 뭐 어떤 음식료 쪽이나 뭐 그쪽으로 이제 네. 좀 힌트를 좀 섞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사과의 모양을 또 캡처를 해서 이제 올려드린 이유는 역시 맞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업은 한국 기업들 중에서 애플과 같이 애플처럼 혁신과 그다음에 창조에 네.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한 그런 기업이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과라는 이 그림을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한국의 애플 어떤 기업일까요? 화면 통해 공개합니다. 흥민양 멘토의 세일즈 종목은요. IT 토탈 서비스 기업 더존 비지온입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더존 비지온이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1분기 실적도 좋아서 앞으로의 기대도 높아지고 있는데 어떠한 추천 모멘텀으로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까요? 네, 더존 비지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가 너무 쉬웠나요? 너무 잘 맞추셔서. 네, 일단 더존 비지온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네. 먼저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사실
사실 쇼크를 발표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네. 이제 실적이 좋았지만 그래도 주가가 오르지 못했던 기업들이 많죠. 더존비존의 경우에는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1분기 연결 기준으로 이제 매출액은 337억 원 정도가 발표가 됐고 영업이익은 38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각각 한 6.1% 그리고 66.6%나 네. 성장이 분명히 나온 그런 기업이고요. 이번에 실적이 좋아졌던 이유로 본다면 이제 내부적으로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 이런 것들이 이제 꾸준하게 지금 노력화되면서 결국은 현실로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지금 더존비존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어떤 이제 특정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번에 이제 ERP 쪽 사업 분야 쪽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ERP는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이 사업 분야인데 더존비존이 가장 매출 비중이 큰 그리고 더존비존이 지금까지 성장하는데 기반이 된 그런 사업 분야입니다. ERP라는 건 이제 기업이 경영을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어떤 이제 그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바로 이제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지금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고요. 지금 ERP 쪽이 조금 기존의 ERP 사업보다는 조금 더 고도화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고객이 구축형과 클라우드형 제품을 자율적으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클라우드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서 클라우드 사업 부분까지도 같이 또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ERP 사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또 말씀을 또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네. 지금 보면은 가운데 이제 시스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많이 퍼져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그 인력적인 자원이죠. 네. 인력 자원들을 지금 통합적인 그 시스템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적시적소에 이제 배치를 한다든가 또는 사업이 서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 그런 사업 부분이 바로 ERP 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클라우드 사업 부분이죠. 네. 제가 이제 그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을 제가 애플이라는 기업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해 드렸어요. 네. 창조적인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 자체가 이제 그 클라우드 사업하고 같이 우리가 합쳐서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자, 화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 사업 자체가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그 근처에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분야는 바로 이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기반의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 건데요. 인터넷 기반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클라우드라는 그 표현으로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클라우드 가운데 이제 구름이 껴있죠. 네. 이 구름 자체가 네트워크 상에 숨겨진 복잡한 그 구조를 자체를 이제 구름으로 표현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메일 쓰시죠. 네. 이메일 쓰시고 그다음에 혹시 네이버 메일 쓰십니까? 네, 모두 쓰죠. 네이버 메일에 보면은 엔드라이브라고 기능이 있죠. 네. 우리가 현재 그 데이터 자체를 지금 뭐 컴퓨터에 저장된 그 상태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핸드폰을 이용한다든지 또 태블릿 PC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장소에서 그 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그 정보들을 저장시켜 놓고 그 정보를 네.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이동하면서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만화책을 본다든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소설을 읽는다든가 또는 인터넷 사용 안에서 어떤 데이터를 받아오는데 들어가는 그 시스템 자체가 바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분입니다. 사업 부분이죠. 자, 근데 왜 창조적인이라는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냐면 사실 그 더존비존이라는 이 기업이 과거에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진출을 하기 전 그 상황으로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간다면 네. 우리나라가 사실 클라우드 컴퓨팅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 사업 분야 자체가 시장에서 크게 한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미래의 정말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기에 진입을 해서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때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과감하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그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던 그 기업이 바로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우려가 되게 많았었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계속 냈던 그런 기업이 갑자기 왜 무리하게 투자를 할까라는 그런 이제 예측, 억측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에 안착을 해서 지금은 꾸준하게 클라우드 쪽에 그 매출이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ERP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또 포함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분야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더존비존이라는 기업이 바로 선도적인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분야에서 본다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번에 47% 정도 성장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 3일 날 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국회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그리고 결국 이제 그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발전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을 이제 통과시키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에 대한 이용을 또 발전과 이용을 또 촉진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또 받을 수 있는 기업 자체가 또 바로 더존 비존이라는 거, 이것도 역시 이제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제 한 가지 타이틀로 봤을 때 이제 클라우드에서 빅데이터까지라는 이 메인 타이틀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빅데이터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빅데이터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죠. 네. 이 빅데이터 사업 분야가 어떤 식으로 이제 커질 수 있느냐, 그게 네. 가장 중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는데,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이제 빅데이터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는 서로 이제 연관성이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네.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에서 이제 빅데이터까지 아직까지 빅데이터 쪽에 대한 어떤 확실한 그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빅데이터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분야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네. 중요한 거고요. 빅데이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빅데이터,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 정말 많은 정보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메일을 개설을 한다고 해도 이메일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메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정보들을 믿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네. 이 빅데이터라는 걸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요. 지금 한 사람이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내용, 얘기가 이제 말풍선이 있는데, 뭐 검색 통계, 웹사이트 방문 기록, SNS 기록, 위치 정보, 아이디,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뒤에서는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검색어들을 검색을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는 지금 넥타이를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넥타이라는 검색어를 먼저 칠 거고, 그 다음에 넥타이를 또 사고 싶을 때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선호하는 브랜드를 또 검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가격적인 정보도 역시 인터넷상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입력을 한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다 기업들이 포함을 해서 수집을 해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황민혁이라는 이 황민혁 멘토가 지금 넥타이를 사려고 하는데 이 넥타이가 어디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고 네. 얼마의 가격대의 브랜드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한테 정보를 쏴줍니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제가 그 정보를 받고 쓸데없는 정보들이 다 제외가 된 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구매로 직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알짜배기 데이터를 통해서 정말 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도록 이제 만드는 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한 한 가지 사업 분야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성장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점까지 본다면, 현재 더존비전은 현재 시점보다는 앞으로 더 전망이 밝은 그런 기업이 아닐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기업이 바로 더존비전입니다. 네.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었는데요. 실적 추이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1분기 실적적인 전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그 전까지 네. 이제 실적 동향을 한번 자세하게 이제 짚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이제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2년도에는 1,249억 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2013년도 1,296억 원, 그리고 2014년도 연간으로 1,364억 원까지 이미 이제 매출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013년도에 다소 약간 주춤을 했지만 2014년도 15%대 영업이익률 현재 기록 중이고요. 그 다음에 순이익률, 역시 2014년도에는 순이익률이 다소 지금 하락한 부분이 있겠지만 이번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대한 확대, 그리고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본다면 이 기업의 이제 영업이익률 그리고 순이익률은 분명히 한 자릿수대가 아닌 두 자릿수, 그 안에서도 20% 또는 30%까지 충분히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장성을 갖춘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더존비전 차트를 열어보고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지 전략도 세워보죠. 네, 더존비전 차트 보면서 이제 전략들을 좀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더존 비전은요, 현재 12,650원 정도 가격대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주가가 최근 들어서 한번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정부 쪽에서 정책에 대한 그 수익 기대감, 이게 이제 그 전에 주가에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다시 한번 밀려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약간의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죠. 현재 구간대에서는 다소 이제 박스권 정도의 흐름 안에서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주가라는 게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강하게 올라왔으면 그 다음에 횡보 구간을 다시 거치게 되고요. 횡보 이후에 박스권 상단 부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더 강력한 시세, 제2의 분출 과정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박스권 상단 부분인 13,500원은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이제 목표 주가를 설정해 드린다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6,000원 정도 자리가 적절한 네. 목표 주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기 관점에서 현재 16,000원 정도 자리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 접근을 하실 때는 지금 현재 12,700원입니다. 지금 가격대에서 그냥 매수 접근하시기보다는요, 한 차례 좀 눌림목 자리, 오늘도 아래꼬리가 좀 나오긴 했는데, 장중에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눌림목 정도 구간에서 이제 매수 접근을 말씀드릴게요. 따라서, 한 템포 좀 낮은 가격대에서, 네. 잡아드린다면, 매수가는 12,000원에서 12,000원에서 12,600원 정도가 적절한 매수 주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손절가를 말씀드리면 11,500원 정도 자리, 제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 잡아놨죠. 이 11,500원 자리가 적절한 손절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더존 비지온 한국의 애플이다 소개해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을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매수 가격은요, 12,000원에서 12,600원으로 정하셨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까지 중기적으로 가능하다 하십니다. 손절 가격은 11,500원에서 리스크 관리하자 정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말도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반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강연회 있다고요? 네, 지난주에도 열심히 주말 동안 달렸는데요. 이번 주도 역시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동안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에는 구로지점 유한타증권에서 2시부터 4시까지 강연회가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NH투자증권 미아 지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 미아 지점을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아역이 아니고요, 미아 사거리역입니다. 네. 미아 사거리역에서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그때 우리 미아 사거리역 3번 출구죠. 에코비아 빌딩 2층이니까요. 그 자리에 오시면 저를 그 시간대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시면 분명히 후회 없는 시간 되실 겁니다. 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수익률은 언제든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요. 종목 시리즈 게시판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